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15년차 셀러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사실 제가 막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그럼 넌 도대체 뭘 팔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이 저희 회사 이름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회사 이름이 대박스킨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비누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이왕이면 비누를 팔고 있으니 이름도 그렇게 지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승원만 비누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의 간판에 승원만 비누샵이 붙어 있기는 하는데요. 이유는 저희 첫째, 큰아이가 이름이 승원이에요. 지금은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의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제가 승원만 비누샵이라고 지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상호명을 대박스킨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아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상호명을 지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고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구입해놓고 옵션별로 다 왜 안 줬냐고 따지는 고객이 있었는데요. 그 고객이 문의글에다가 이렇게 남겼어요. 승원이는 엄마가 이딴 식으로 사업하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남겼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그때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그런 고객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고객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이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대박스킨으로 상호명을 변경했습니다. 사실은 대박스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한 번에 와 괜찮다 이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사실은 너무 간단했어요. 제가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피부가 좋다는 얘기도 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 너무 대박이다 이런 생각에 대박 피부라고 제 닉네임을 지었었는데요. 사실은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닉네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닉네임이었는데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호명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닉네임을 대박 피부라고 쓴다라고 했더니 그때 법인 설립을 도와주시는 분께서 그러면 좀 세련되게 영어로 대박스킨 어떻겠냐라고 해서 법인 사업자를 그렇게 내면서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까지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인스타나 뭐 웬만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 대박스킨으로 다 검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파냐에서 제가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한 2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파트너 대표님들과 함께 제조를 진행하면서 상품군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화장품 종류를 판매하고 있고 건강즙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건강식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조사들과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제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탁을 맡기시는 파트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함께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화장품이기는 한데 그러면 사입은 어디서 하느냐? 뭐 도매 사이트 같은 데서 하냐? 도매국이라던가 뭐 도매매라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입을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요. 제가 전자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 전자책의 제목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나는 홈쇼핑으로 사업한다 라는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홈쇼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사입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다고? 그걸 다시 팔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영업 노하우라서 제가 자세하게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찌됐건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약이 좀 많아요. 마진율도 많이 떨어지고 재고를 다 쌓아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시죠? 코로나 때는 다들 마스크를 이렇게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에 바르는 제품들이 정말 많이 축소가 되었죠. 기초만 바르시는 분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뭐 색조 종류는 아예
판매가 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파운데이션 종류가 정말 판매가 안 됐어서 저는 가지고 있는 재고가 파운데이션만 그때 당시에 전체 재고의 한 30%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정말 대차게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하기보다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죠. 파운데이션을 거의 다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나눠드릴게요 라고 해서 정말 유통기한 임박한 화장품들을 공짜로 돈 한 푼도 안 받고 택배비도 안 받고 나눠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 기부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너무 아까웠던 게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버리는 것도 화장품은 버리는 것도 돈을 내야 하고 버린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 물론 이제 뭐 기부한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사실은 코로나를 버텨나갔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매출이 전년 대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클 때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을 했던 적도 있고요. 상품군이 계속 늘어났죠. 처음에는 비누 하나만 팔다가 좀 잘 팔리니까 조금 돈을 추가해가지고 샴푸도 팔아보고 화장품 종류도 하나씩 들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평수에서 계속 옮겨가면서 상품의 종류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려웠죠. 이게 돈이 벌릴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사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씩 팔리는 걸 보면서 가짓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팔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판매하는 화장품이 지금은 종류가 많고 사실은 재고도 꽤 많이 쌓아놓고 있어서 굳이 사입을 더 해야 되나? 그냥 있는 것만 팔아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사야 될 만큼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상품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홈쇼핑의 특성상 날마다 방송을 또 하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케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팔리는 상품을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위탁에 비해서는 좀 편하게 진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상품명에 상세 페이지에 사진까지 써가면서 팔면 팔려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을 옥션에서만 검색을 해봐도 쿠팡에서만 검색을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판매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판매자들 중에서 화장품군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수만 명 정도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파트너 대표님들한테 줄 수 있는 비전은 그거예요. 월 매출 그래도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대표가 끌어주면 기본은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품의 종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잘 팔리는 상품은 200개 중에서 10가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입을 하고 있는, 날마다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품은 한 10가지 정도 상품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구색 맞추기겠죠. 왜냐하면 상품의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들 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하다 보니 상품의 가짓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많을 때에는 조금 떨이를 한다거나 해서 가짓수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도 조금씩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상품을 고르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는 화장품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많이 보면 이제 막 제품을 만들어서 런칭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대표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OEM 전문 회사이기도 하고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화장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또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상품들이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이 돼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말 유명한 회사가 되겠죠. 그 회사들을 키운 저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상품의 뭐 사진이라던가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씩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맨땅에 헤딩하는 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죠.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살짝은 막연했을 수도 있어요. 제조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제조사하고 상품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상품을 만들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급속도로 매출이 줄어들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사실은 제조는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화장품을 제조하려면 최소한 뭐 5천 개라던가 뭐 3천 개라던가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렸어야 됐는데 지금은 100개, 200개만 오더를 내려도 만들어줄 수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요. 좀 많이 만들면 1000개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하다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1000개 정도만 만들어도 사실 원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 끝에 사실은 적게 만들지만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변화를 주는 건 아니고요. 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변화를 조금만 주면 좀 쉽게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나도 제조를 좀 하고 싶다. 나도 화장품 만들어서 좀 팔아보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OEM이 정말 쉬워요. 그래서 공장들을 조금 연계를 해드릴 테니까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팩 회사와 연계가 돼서 사실 국내 총판을 제가 맡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꽤 유명한 회사예요. 해외에서는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여서 그래서 기본적인 마스크팩을 제가 맡아서 판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조금 더 발전을 하셔서 조금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고가의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시너지죠. 판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 입장에서도 판로가 있고 또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서로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는 발굴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사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로직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강의였는데 어렵더라고요. 수학 교육을 전공한 제가 봐도 숫자 노름인데 이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렵기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고민을 했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것 같아요. 분석가들이 잘하는 쇼핑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매출이 쿠팡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사실 높지 않아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고 뭐 광고를 넣으라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광고를 넣지 않고 꾸준히 몇 달 동안 상품만 등록했는데도 잘 팔렸거든요. 지금은 가끔 정말 가끔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광고를 그렇게 막 진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사업자 세개가 그래도 한 달에 매출이 뭐 1000만 원, 뭐 한 5, 6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광고까지 하면 더 많이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생각하는 광고는 사실 제조하고 있는 상품, 그러니까 브랜딩화 되지 않아서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품을 광고를 좀 하면 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광고를 진행해 볼 고민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워낙 유명한 거고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광고를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고요. 제가 제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입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사입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광고를 쉽게 넣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고 싶은 대표님 또는 진행하고 있는 대표님들 중에서 나도 쿠팡에서 상품을 좀 팔아봤으면 좋겠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더니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잘 나오는 대표님들은 정말 잘 나오겠지만 사실 저처럼 기본적으로 상품만 등록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올라가기를 기다린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컴맹인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이 쿠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시작이 옥션이었고 그 다음이 지마켓이어서 사실 옥션과 지마켓도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좀 많이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가입자 수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 상품이 등록을 했을 때 노출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선 쿠팡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대부분은 쿠팡에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옥션과 지마켓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나?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석을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좀 엉덩이가 무거운 집중해서 계속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선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유튜브를 좀 많이 보면 의류 쪽에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중국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뭐 위탁 하지 않고 직접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들도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만 빵 터져라. 이 중에 하나만 터지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쇼핑몰을 진행하시는 대표님이 있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가져온 상품이 무조건 다 팔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소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뒤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옥션 채널에서 다시 재구입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보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널려 있지만 그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처음에 저도 위탁이라는 걸 좀 해볼까 생각해서 도매 사이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기껏 상품을 등록하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상품이 없는 경우가 꽤나 많아서 아 이거는 진짜 정말 노가다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사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입으로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는 제조 또는 사입만 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박스가 들어오고 또 100개 이상의 택배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할 때만 해도 하루에 택배가 뭐 200개, 300개 많이 나갈 때는 뭐 월요일 같은 때는 막 700개, 800개 이렇게도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면 꽤나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가 쉬웠죠. 사실 15년 전에는 거의 맨땅에 헤딩을 해도 가능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시작하기 두려워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다. 물론 내가 전업으로 하기에는 매출이 없어서 버는 게 없으면 힘들 수 있으니 부업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출을 왕창 받으셔서 돈이 많으면 사실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라고 하면 어디서든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금력이 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파트너 대표님으로 모셔가지고 바로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라는 말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재고를 조금만 가격을 내리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파트너 대표님 중에서 한 분이 가격을 잘못 올려서 무료 배송으로 유료 배송 상품을 무료 배송으로 올렸어요. 한 판매 금액의 10%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손해라기보다는 이제 마진이 그만큼 떨어진 거겠죠. 그런데 와 정말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재고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이거 어떻게 다 나가나 좀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방법적인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나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완전 껌맹인 사람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살짝 정말 살짝 조금만 언급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소스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다 위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의뢰를 하시면 제 상품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파트너 대표님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강의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상품들을 소싱하고 판매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해보는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사실 이슈가 많았던 상품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드리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